목요일 사주. 안녕하세요. 목요일 사주 김 목사입니다. 전자책 사주 120일의 도전 강의 영상을 찍고 있습니다. 자, 오늘은 광고하겠습니다. 93페이지고요. 광고입니다. 심플하고 쉽게 풀게요. 어렵게 생각하면 엄청 어렵고 쉽게 생각하면 엄청 쉬워요. 읽어보겠습니다. 일지에 진술충미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때 지장간의 관성이 들어있다면 광고라고 한다. 자, 광고의 조건은 일지에 토기운, 즉 진술충미가 있어야 돼요. 일지에 인신사에 좌우묘유가 있는 건 광고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광고라는 것은 진술충미라는 일지 지장간 안에 관성이 들어가 있는 것이다 라고 할 수가 있죠. 고는 창고 고자예요. 창고는 어떤 쓰임이 있어요? 재워두는 보관 창고. 그리고 어떤 물건이 당장 쓸모가 약해서 버리긴 그렇고 좀 일단 치워놓는 그런 개념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신의 일상에서 당장 현재 필요 없는 것을 창고에 넣잖아요. 광고니까 관성의 역할들이 들어가 앉아 있는 거예요. 관성의 역할은 뭘까요? 자율계라고 하는데요. 자기 통제력이죠. 그리고 남편, 자식, 직장, 명예, 참을성이에요. 여자한테는 남편, 애인, 남자라고 할 수가 있고요. 남자에겐 자식이고요. 남녀 모두 직장, 명예, 참을성이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럼 광고사주는 어떤 성향을 띨까요? 여자는 남자 복이 약한 거예요. 이 현대사회에서 우주시대에 남자 복이 웬 말이냐? 맞아요. 조선시대도 아니고 말이죠. 이것은 여자를 먹여 살리는 고리타분한 재물의 관점만 포함하는 게 아니에요. 여자가 남자를 창고에 넣어버린다는 거잖아요. 필요 없다 이거지. 또는 쓸모가 약하다는 거죠. 일단 마인드가 그럴 여지가 높아요. 광고가 확실히 아닌 분들은 금방 구분이 가요. TV에 이런 분들 보셨을 거예요. 나는 내가 존경할 수 있는 남자를 만나고 싶어요. 이런 분들. 전 이 말이 되게 좀 약간 이상하게 들려요. 존경할 수는 있죠, 당연히. 그런데 평등하게는 안 들린단 말이에요. 마치 경배를 하겠다. 이렇게 이상하게 해석이 되는 건 저만의 착각일까요? 결혼을 왜 하겠어요? 사랑하니까 하는 거지. 서로 기대고 의지하고 편하고 행복하고 싶잖아요. 서로 존중할 수는 있지만 존경은 좀 어감이 이상하단 말이죠. 이런 분은 광고사주가 아니에요. 100%. 그리고 TV에서 인터뷰 같은 거를 할 때 부부가 나이 차가 안 나. 심지어 막 남자가 연하야. 그런데 남편은 어떻게 칭하냐면 그분이 진지를 하셨었고 하시고 뭐 이렇게 극존칭을 하신단 말이에요. 이것도 아주 좀 이상해요. 이런 분도 믿고 걸러 광고 아니에요. 존경하고 극존칭하면 광고가 아니라는 거죠. 그럼 광고는 남자를 막 무시하고 창고에 가두고 폐악치고 그러냐 하면 그것도 아니에요. 말하자면 여성 자체가 주체적인 거죠. 현대사회에서 남자의 울타리에 들어가려 하지 않는 거예요. 자의와 타의가 있는데요. 자의는 진짜 주체적 가치관을 가진 여성이고요. 타의는 남편이 무력하고 무정해서 어쩔 수 없이 주체적이 되는 거예요. 여튼 이러나 저러나 배우자 덕을 기대하기가 어려워요. 배우자 덕은 재물만 말하는 게 아니고요. 그 찬란했던 연애 시절의 운명적인 사랑은 사라지고 내가 그때 미쳤지. 나 좀 말리지 그랬니? 말리다가 안 되면 어디 가두지 그랬니? 남편과의 이런 정없음, 이런 덧없음의 확률이 되게 높은 거예요. 남명에게 자식은 어떠냐? 남명의 관성은 좀 더 봐야 돼요. 일단 자식을 창고에 넣는 건 내가 무언가를 치우는 것과 비슷해요. 자식에 대한 정이 약한 것이고요. 또는 정이 없을 수도 있죠. 만약에 공망이거나 무관이라 한다면 더 그렇겠죠. 그런데 재성이 많은 광고는 내가 방이 없어서 창고에 인테리어라도 해서 자식방을 만들어주는 거예요. 관성이 12운성으로 양으로 되어 있단다면 더 그렇겠죠. 자식에 대한 애착이 강한 거예요. 그렇지만 역시나 창고는 쾌적한 공간은 아니에요. 그러니까 자식과 무연할 여지가 높은 것입니다. 자, 그리고 직장 참을성 명예는 남녀 모두 통용이 돼요. 직장이 창고에 있어요. 어쩌라고? 직장이 소중하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떠 있는 거죠. 참을성이 창고에 있어요. 그럼 어떤 상황이 생기냐면 참을성이 뭐예요? 참을성을 몰라. 사주가 광고인데 여기에 편인이 많거나 식상이 많거나 백호거나 그럼 참을 건덕지가 없죠. 하고 싶은 거 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명예가 창고에 있어요. 사회 규범, 질서, 법 몰라. 나의 이름, 나의 명예 뭐 어쩌라고. 난 그런 거 몰라. 그래서 편법의 유혹에 잘 넘어갈 수 있어요. 조심해야죠. 광고는 꼭 범죄자 이런 게 아니에요. 법규를 임의로 해석할 수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복잡한 2차선 차도에서 주차를 해버린다든지 그리고
아주 약한 걸 예를 들어야 되는데 잘 생각이 안 나네요. 여튼 이 광고에 자녀를 두셨다면 여기에 또 무관이라면 그렇다면 어릴 때부터 도덕, 사회, 역지사지 이런 걸 엄하게 가르치셔야 돼요. 그냥 쭉 자라서 머리가 커버리면 진짜 편법의 왕자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꼭 기억하세요. 결혼을 아직 안 한 여명이 광고 남자를 사귀고 있어. 그렇다면 이 남자의 직업과 나의 직업이 뭔지를 잘 체크하셔야 돼요. 남편이든 나든 창고에 있어도 끄떡없는 그런 안정적인 직군이라면 훨씬 광고의 성향이 완화가 되죠. 나랏밥이라든지 또는 아주 특출한 전문가라든지 그러나 이도저도 아닌 좀 살다가 나 자영업 한번 해볼까? 식당 한번 차려볼까? 그런 자기만의 무기가 없는 남자라면 100% 광고의 기운을 받는 겁니다. 그렇다면 광고인지 아닌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아주 쉬워요. 먼저 일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일간 기준 관성이 무엇인지 보고 그 관성이 일지 지장간에 있나 없나 보는 것이죠. 물론 일지가 진술 충미 말고도 인신사에도 관성이 일지 지장간에 있으면 광고라고 하는 분들도 있어요. 그러나 미약해요. 일지 진술 충미를 기본값으로 하셔야 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일단 먼저 일간 기준 관성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간이 갑을이면 관성은 금기운이고요. 일간이 병정이면 관성은 수기운이죠. 그리고 일간이 무기이면 관성은 목기운이 되고요. 일간이 경신이면 관성은 화기운, 그리고 일간이 임계이면 관성은 토기운이 되는 겁니다. 한번 보자고요. 먼저 양의 토기운은 진토와 술토죠. 그 위에 올라가는 것은 양은 양끼리라고 했으니까 갑병무 경인이 올라가는 거예요. 갑진, 병진, 무진, 경진, 임진. 술토는 갑술, 병술, 무술, 경술, 임술. 여기서 일간 기준 관성이 지장간에 들어있나 없나를 보는 거예요. 진토부터 보면 누가 있어요? 병진, 수기운, 개수 있죠. 그리고 무진, 목기운, 을목 있죠. 임진, 토기운, 무토 있죠. 술토는 갑술, 신금 있죠. 경술, 화기운, 정화 있어요. 그리고 임술, 토기운, 평간, 무토가 있어요. 그래서 진토, 술토 일지의 광고는 병진, 무진, 임진, 갑술, 경술, 임술이 됩니다. 임묘와는 다른 개념이에요. 임묘로 보면 더 조건이 많아지죠. 여기는 이 광고는 넓고 보편적인 개념을 알려드리려고 오늘 올린 거예요. 그러나 진술충미의 광고니까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이죠. 그냥 척 보면 알 수 있게 눈에 익히시면 좋습니다. 병진, 무진, 임진, 남자 병진과 무진이 여자 임진 가지고 싸우는 거예요. 네가 사겨라, 네가 사겨라 싸우고 있어요. 그리고 갑술, 경술, 임술은 갑경의 입술이라고 저는 외우는데요. 뭐 편하신 대로 하셔도 되세요. 음토 보겠습니다. 축토와 미토 위에는 음은 음길이라고 했으니까 을정기 신계를 올려봅니다. 을목에게 관성은 역시 금기운 경신이고요. 정화에게 관성은 수기운 임계이고요. 기토에게 관성은 목기운 간목이고요. 신금에게 관성은 화기운 병정이고요. 그리고 개수에게 관성은 무기가 되는 것이죠. 지장간에 누가 관성이 들어있죠? 을축, 신금. 정축에는 개수, 기미는 을목, 그리고 신미는 정화, 개미는 기토 관성이 지장간에 들어있네요. 해서 을축, 정축, 개미, 신미, 기미가 음토 광고예요. 을, 정축, 개, 신기, 미라고 발음이 편하게 기억하셔도 되세요. 진술, 충미, 지장간 광고의 주역들이에요. 병진, 무진, 임진, 갑술, 경술, 임술, 을축, 정축, 개미, 신미, 기미죠. 병진, 무진이 임진 때문에 싸워요. 서로 네가 사겨라, 네가 사겨라. 그리고 갑경의 입술은 너무 섹시해. 을정축, 을정축, 개신기, 개신기하다. 연상법으로 기억하시면 되세요. 그런데 광고는 성향적인 것이고 보균 인자일 뿐이에요. 무조건은 아니에요. 365일 나오는 것은 아니에요. 자, 계고 입고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광고는 창고 안에 들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 앞서 얘기하듯이 보균인 거예요. 그런데 이 보균이 언제 드러나냐 하면 이 창고 문이 열릴 때죠. 그럼 창고 문이 언제 열릴까 하면 그것이 바로 행운의 지지가 일지와 형충으로 올 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형충이 열쇠인 것이죠.
즉 창고문이 열려서 나가고 들어옴을 계고 입고라고 하는데요. 계고는 창고가 열려서 나가는 거예요. 방탈출, 고탈출이라고도 하죠. 물론 사주 전체를 볼 때 방출이 되기도 하고 자유가 되기도 합니다. 좋을 수도 있고 나쁠 수도 있어요. 그 조건은 천간에 지장간이 투출되어 있나 아니냐를 보는 것이죠. 천간에 글자가 없다면 나가서 그 해당되는 십성의 역할이 발현이 돼요. 수비수가 없으니까 나갈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입고는 창고에 들어가는 거예요. 지장간의 글자가 천간에 투출되어 있다면 문이 열려도 다시 잡혀 들어오는 것이죠. 수비수가 있으니까요. 좋은 말로는 사주 전체를 볼 때 고의 보관이 된다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러나 붙들려 있으니 좋겠어요? 좋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한 세상을 창고에 있으려고 태어났냐고요? 아니잖아요. 흥분했네? 어쨌든 계고 입고는 언제 행운, 즉 대운이나 지지에서 형충이 올 때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계고 입고에 대한 사용 설명서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용 설명서가 이런 대문짝만한 글씨 보셨어요? 제가 눈이 나쁘니까 여러분이 혜택을 보네요. 자,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대운 세운의 지지 글자가 충형으로 온다. 2번 행운 글자와 일지만 보지 않고 연월 일시를 같이 본다. 3번 그럼에도 본인의 나이를 고려한다. 만약 내가 나이가 70이에요. 그럼 연지 월지의 관계성에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는 것이죠. 4번 입고란 무엇이냐? 지장간의 글자가 천간에 있다면 입고이다. 창고에 붙들린다. 지키고 있다가 다시 잡혀 들어간다. 5번 안 좋게는 갇히는 것이고 좋게는 보관이다. 6번 갇힌 오행 십성의 역할이 불리하다. 결과가 좋지 않다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7번 계고란 무엇인가? 지장간의 글자가 천간에 없어요. 그럼 야호! 방탈출하는 거예요. 지키는 사람이 없는 것이죠. 그것을 계고라고 해요. 8번 좋은 말로는 해방이고 안 좋은 말로는 방출일 수 있겠죠. 9번 계고가 되면 해당되는 오행 십성의 역할이 온전히 보전이 되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병술일주입니다. 남명 18세이고요. 경진대운이 들어왔습니다. 진술충으로 고가, 창고가 열리겠죠. 대운을 보는 건 해당되는 10개의 1년 운의 흐름을 보는 거예요. 일단 아직 초년이니까 연월 일시 다 볼게요. 먼저 대운 진토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을개가 천간에 있죠. 지워 묶였어. 너희들은 입고야. 자, 그리고 연지는 진유 합금 합이 되네요. 월지는 또 없고 일지가 진술충이 되네요. 지장간의 정화는 임수를 만나서 합반 합거로 날아가요. 합반 합거는 다음에 말씀드리려고 했는데 지금 얘기하자면 입고는 아니고요. 합반, 우리가 일반, 이반 합반했다 그런 말을 하잖아요. 그래서 합반해서 합거, 합해서 제거된다, 날아간다 그 말이에요. 일간 병화 입장에서 눈 뜨고 코 베이는 거예요. 그래서 정화와 임수는 패스, 날아가, 제거 대상. 무토도 천간의 개수를 만나서 무게 합파, 합반, 합거, 도망가네? 인생 무상, 제거. 그리고 시시는 진사, 천라, 지망이에요. 천간에 병화가 떠 있어요. 입고, 천간에 글자가 있으면 입고, 천간에 글자가 없으면 개고. 그런데 병화는 일간임으로 입고는 되지 않지만 창고에 갇히진 않지만 집행유예 같은 것이죠. 그러니까 자존심, 주체성 훅 떨어지고 무기력해질 여지가 너무 높은 것이죠. 자, 그래서 살아남은 아이들이 누구예요? 무토, 기토, 식상이 살았네요. 경금, 신금 살았고요. 월지에 겁재정화도 살았어요. 병화도 살았네요. 그러나 병화정화는 상처뿐인 영광이에요. 이미 일지시지에서 날아갔으니까요. 빨간 사선은 입고 천간에 글자가 있으니까 창고에 들어가요. 파란 동그라미는 천간에 글자가 없으니까 개고 창고를 나가는 거예요. 해방이 됐죠. 개고는 비로소 그 십성의 역할이 발현된다고 할 수가 있어요. 자, 이제 남아있는 계고 글자로 사주 통변을 어떻게 해야 될까요? 18세 남명인데 나이가 나이인 만큼 정인이 입고가 되었고 그래서 시험 공부의 관점으로 보면 정인 을목이 역할을 못하는 것이죠. 아직 배우지 않으셨겠지만 을류는 12운성으로는 절이거든요. 끊어질 절자예요. 끊어진다. 머리는 좋은데 공부가 끊어지는 것이죠. 이 사주는 경진대운의 기본 관성과 인성이 입고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학교랑 안 맞고 공부가 안 되는 것이죠. 개수는 입고되고 또 임수 포함해서 합반 합고가 되고 이 친구에게 학교는 무용지물이라는 거예요. 경진대운의 계고의 글자로 보면 해방된 친구들이 누가 있죠? 식상, 무토, 기토가 계고되고 재성, 경금, 신금, 계고
병화와 정화는 살아는 남았으나 타주에서 합반합거 또 입고가 되어서 유령 글자예요. 힘이 없다는 거지. 센 척하지만 소심하다는 거예요. 18세의 나이에 경진대운의 이 현재 스코어는 이래라 저래라 하는 조직이 싫고 난 엔터테이너 같고 그래서 더 참을성은 없고 나를 드러내고 싶은 식상계와 재성의 득세로 노는 게 제일 좋아. 규범은 싫어. 나를 옥죄지 마. 그리고 성적 말고 성적 호기심이 두드러져서 만약 여자친구가 있다 그런다면 벌써 그렇고 그런 사이가 될 여지가 높죠. 월제 오화가 제대로 살아 있으니까요. 그리고 이 사주는 부모의 덕이 약해요. 자식의 케어를 잘 못하는 거죠. 인성과 재성이 제 역할을 할 수 없는 안 되는 사주예요. 현재의 경진 대운만 보면 지금은 좀 복잡 다단할 사주라는 것이죠. 인묘는요, 광고와 비슷한 듯 달라요. 다음에 시간 따로 빼서 인묘와 광고를 비교 분석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예요. 여러분은 지금 목요일 사주, 목요일 나무 아래에서 피톤치드를 느끼며 쉬고 계십니다. 쉬면서 듣는데 금방 이해도 돼. 그렇게 될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더 유익한 나무가 되도록 노력을 더 많이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김목산이었고요. 여기는 목요일 사주입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